다음은 재미있거나 유익하게 란 주제로 김도훈 소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한국안드라고지연구소 소장과 금강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충청투데이와 금강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하셨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 및 관공서에서 특강을 하시고 계십니다. 김도훈 소장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행복나눔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기사 또는 이제 홍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 좀 봐주세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예,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하거나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그 부제목으로 제가 독자가 읽지 않는 글, 관심 갖지 않는 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말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글로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말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 소통을 하는데, 이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하는 글이, 내가 쓰는 글이 재미있을까? 또는 유익할까? 내가 쓴 글이 남에게 어떤 유익함을 줄까? 재미를 줄까? 이걸 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프로필 간략하게 적어 왔는데, 저는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신문 기사를 썼던 사람이고요. 지금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많은 교육을 하죠. 우리가 평생 배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이 교육을 할 때 왜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괜히 우리가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교육을 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느냐,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변화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근데 그 변화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또 가르친 대로 따르고 하면서 우리는 변화하는 거예요. 어린이에게 자 배꼽 인사하고 가리키면 그 다음부터는 하거든요. 그건 변화가 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교육은 우리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동안의 글쓰기 패턴, 내가 그동안에 행복나눔 기자단으로서 투고했던 글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화하는 게 교육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이전과 지금과 변한 게 없다 하면 이 강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배웠다면 마음을 고치고 활용하고 실천해야 되겠지요. 자, 수요자라고 하면요, 내가 말을 했을 때는 내 말을 듣는 청자, 나는 화자가 되는 거죠. 청자.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썼을 때는 내가 집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글을 읽는 독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수요자란 말이에요. 수요자의 관심은 늘 재미있나? 유익한가? 이 두 가지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미없는 글 읽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 읽어도 안 읽죠. 아무 유익함이 없어. 그걸 뭐하러 읽어요? 시간 낭비지. 그래서 내가 쓰는 글이 저 사람에게 재미있을까? 또는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걸 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늘.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아주 평이한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고 서로에게 시간 낭비인 글쓰기가 된다는 거죠. 이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쓴 기사가 수요자인 독자 입장에서 재미있을까? 아니면 재미가 없다면 유익하기라도 할까?
독자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찾습니다. 내가 신문을 읽든 책을 읽든 잡지를 읽든 아니면 뭐 인터넷에 접속해서 무슨 자료를 찾든 둘 중에 하나예요. 재미를 위해서 찾아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오늘 아주 귀에 못이 박히셔야 됩니다.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잃는 순간 내 글은 우주미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읽지 않고 아무 효과도 없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세상에는 지식과 정보, 재미를 주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공급자, 여러분들 유튜브 무지하게 보시죠? 유튜브에 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끼리 내게 더 재밌다, 내게 더 재밌다. 서로 경쟁을 하고 싸웁니다. 나는 구독자가 몇 명이다. 내 거 조회수 몇 하나 왔다. 이건 뭐예요? 누가 더 재미있냐의 싸움이에요. 아니면 누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느냐. 사람들은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글, 화면 절대 접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 나눔에 작은 기사 한 줄을 쓰더라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재미있을까? 저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신문을 구독했는데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도 없고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성이 없다면 그걸 누가 돈 내고 신문을 사서 보겠어요. 방송도 마찬가지죠. 내가 없는 시간을 투자해서 보는데 맨 재미없는 것만 하면 끄죠. 재밌으니까 보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귀가 따갑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재미있을 것인지 유익할 것인지 두 조건을 다 충족시켜 준다면 금상첨화고 둘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내 드릴 겁니다.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일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유튜브 얼마나 재밌어요. 사실 저도 유튜브에 푹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저는 뭐 이제 역사, 정치, 철학 뭐 이런 걸 좀 주로 보는데 너무 재밌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게임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를 열면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도서관의 수천 권의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유익하니까 하는 거예요. 허다못해 자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는 건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이건 유익하니까 하는 거예요. 재미는 없지만 유익하니까 내가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나중에 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둘 다를 주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내가 주는 정보, 내가 주는 제공하는 콘텐츠가 이 글을 읽는 사람 또는 내가 유튜버라면 접속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들어갔는데 원하는 정보가 없고 재미도 없고 그 말도 너무너무 느리고 재미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죠. 왜? 더 재밌는 걸 찾아가기 위해서. 그 얘기는 즉 내가 뭔가 정보를 제공할 때는 늘 재미있나 그 다음에 유익한가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재미, 유익. 재미, 유익. 아시겠죠? 자, 이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써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늘 재미있는 것과 유익한 것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가 재밌으면 딴 사람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메모해 놨다가 전달해 준다든지 내가 갑자기 생활하다가 생활 중에 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늘 메모하세요. 그게 좋은 재료가 돼요. 그거 없이 갑자기 글을 쓴다? 그건 숙제죠. 재미도 없는 그냥 부담만 주는. 그러니까 그냥 장수만 채우고 이달까지 한 건 내야 되는데 하니까 아무 재미도 없고 평소에 생각해 둔 게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재미있게 쓸 것인가, 어떻게 이 유익한 정보를 여러 대게 나눌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달 말일까지 돼서 그러니까 하루 남았네, 뭐 쓰지 하다가 아무거나 써서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뭐가 없어요? 유익한 게 없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머리에다가 필터를 둬야 돼요. 뭐가 재밌을까? 뭐가 유익할까? 뭘 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저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이걸 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습관이 안 되면 재미있는 글을 쓸 수도 없고 재미있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말 잘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 주변으로 모여들잖아요. 왜? 그 10분이지만 그 친구는 너무 재미있게 말을 잘하고 좋은 정보를 주니까. 그 친구는요, 자기가 어디서 얻은 정보를 나중에 이거 쉬는 시간에 애들한테 얘기해 줘야지 하고 늘 저장해 놓은 거예요. 평소에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 나오고 재밌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어느 날 재밌는 글, 어느 날 유익한 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 나눔 기자단, 기자라는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늘 뭐가 재밌을까? 뭐가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이 생각하는 습관, 이걸 꼭 가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저도 뭐 신문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뭘 쓸까? 뭘 써야 세상이 쇼킹할까? 뭘 써야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그래서 저는 재밌는 글을 많이 썼어요. 그게 지금도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메모하고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자, 밑에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가서 영어를 배우면 이제 그거죠. 동사를 배울 때 보다 하면 여러분들 see, S-E-E. 그거 말고도 watch도 동사예요. 뭐 look for, look after, look 들어가는 여러 수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보다, 한국말로는 그냥 똑같이 보다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국말로는 뭐 그냥 듣다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에서는 hear도 있죠. listen 하는 것도 듣답니다. 그러나 정확한 어감 차이가 있는 겁니다. see는 그냥 쭉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먼 산 보고 하늘 보고, 이게 see예요. 근데 watch는 뭐예요? 뭔가 유심히 보는 거죠. 뭔가 여기다가 필터를 두고 유심히. 그래서 이게 watch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자세히. 그래서 이게 watch인 겁니다. hear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가 들리는 건 hear예요. 그런데 뭐죠? 우리가 영어에 listen and repeat. 잘 듣고 따라하세요. listen은 뭐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제가 여기에 돋보기 그림, 현미경 그림, 청진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보지 말고 뭔가 관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뭐가 유익할까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남의 눈으로 이렇게 쓰이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워치하라는 거죠. 남의 말을 들을 때도 히어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리슨하라는 겁니다. 청진기로 잘 들어보면 나무에다가 청진기를 대면 나무가 수액을 이렇게 빨아 올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듣고 보려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눈, 무슨 눈을? 무슨 눈으로 보라고요? 예, 여기 나오죠. 매눈. 매는 그냥 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을 날면서도 딱 봅니다. 먹잇감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딱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쏜살같이 급강화를 해서 먹잇감에게 공격을 하죠. 매. 박쥐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두운 데서 박쥐가 잘 가는 건 음파를 귀로 들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냥 무심코 듣고 무심코 말하고 무심코 보고. 그러나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무엇 하나를 보더라도 관찰하면서 보고요. 들어도 세게 들어요. 이 기자들은 이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엄청난 방대한 정보를 하루하루 매일 새로운 걸 발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많은데 무심코 사람들하고 술자리, 밥자리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탁 떠오르는 거 있으면 벌써 수첩 딱 꺼냅니다. 그래서 메모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 키워드를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알아보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관련자에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의하고 이래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살면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재미를 줄 수도 없고 유익함을 줄 수도 없습니다.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셔야 돼요. 재미와 유익. 이건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더불어 말하기의 기본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소재를 발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늘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글을 잘 쓰고 싶죠. 글쓰기는요 훈련하면 돼요. 그러나 이 재미있고 유익한 소재를 개발하는 일이 안 되면 글쓰기 훈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재가 좋아야, 즉 식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고급 고기, 랍스타니 이런 킹크랩이 이 좋은 재료를 갖다가 그냥 삶기만 해도 맛있잖아요. 좋은 재료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기 조리를 불을 약하게 세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능적인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재료예요. 식재료가 좋아야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할 때는 좋은 소재를 찾는 버릇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말합니다. 재미와 유익. 아주 귀에 박히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는 재미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뭐가 재밌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뭐가 재밌어요? 얘기하면 나 그거 알아. 야 나는 작년에 들었다. 이러면서 무시당하는 거죠. 새롭지 않으니까. 유익하지 않으니까. 이미 들었던 거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보는 눈으로 분석을 하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저도 신문기자 출신이지만 지금도 신문 기사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 생각을 하고 이 뉴스를 처리했을까? 야, 이 후배들 참 대단하다. 아주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그 사람들은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남과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라고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기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소재를 잡는 사람이에요. 남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매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글을 쓰는 건 스킬적인 것은 학습하면 됩니다. 제가 가령 여러분들 앉혀놓고 며칠만 이렇게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단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소재를 잡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세상에서 의미 없다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을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재미있고 유익하려면 바로 이거죠. 최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누가 제일 커? 우리 학교에서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해? 누가 뭘 제일 잘해? 노래는 3학년 몇 반 누가 제일 잘해? 최대. 최고. 최초. 우리 학교에서 제가 최초로 뭐를 했대. 그죠? 최다. 쟤네 집에 가면 뭐가 몇십만 장이 있대. 이런 거. 이게 다 뉴스인 거예요. 평범한 거는 뉴스가 아니에요. 최고, 최대, 최다, 최초. 이런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남에게 좋은 재밌거리가 됩니다. 이게 있어야 뉴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훨씬 재미있고 유익한 걸 찾아내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오늘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러 온 강사예요. 그런데 이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듣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얘기를 자기 혼자 막 떠들어요. 그러면 이 강사가 잘하는 강사예요? 시간 낭비죠. 돈 낭비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인터넷에 모여 앉았건 한 교실에 모여 앉았건 시간을 내서 정말 유익하고 싶고 재밌고 싶어서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줘요. 그 사람들을 재밌게 해줘요. 그럼 그 강사는 성공한 강사죠. 맞죠? 자, 강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글을 쓰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도 내가 무슨 글을 2시간을 힘들여서 썼네, 3시간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나 어제 2시까지 했네, 3시까지 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을 잡아서 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핵심. 글쓰기 말하기에는 핵심이 그거예요. 재미있냐, 유익하냐. 자, 필자는 마찬가지예요. 강사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글을 썼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필자가 그래서 자서전을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니까. 나는 거기서 근데 이제 자서전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면 유익함을 찾아서 그건 읽겠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고생했고 뭐 이 얘기는 누군가에게 재미도 감동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평범한 글은.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독자가 읽고 싶어 하는 글, 이걸 쓰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고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마음, 그 소재를 찾지 못하면 정말 재미없는 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늘 필터를 하는 습관, 늘 메모하고 뭐가 재밌을까, 뭐가 유익할까를 늘 생각하는 습관. 제가 또 강조합니다. 재미와 유익. 아주 귀에 박혀야 됩니다, 오늘. 자, 그러면 재미없는 글이 뭐냐? 재미없는 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쓰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쓰고 싶은 말만 쓰는 사람. 여러분들 페이스북 해보죠? 자기 자랑만 하고 나는 관심 없는데 나를 가리키려고 하고 내가 관심 없는 소재를 가지고 자꾸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요? 안 읽어요. 명절날 되면 문자 폭탄이 와요. 뭐 보름달이 어떻고 가족과 함께 어떻게 지내시라고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돈 낭비인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쓰는 글이 재미없는 글이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글쓰기 교육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기장 검사를 하는 명목이 글쓰기 지도를 하고 사생활을 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한다 이렇게 명분을 하는데 글쓰기 지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글을 나는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에 누구하고 놀았다, 점심은 뭘 먹었다, 오후에는 뭐 학원에 가서 뭐를 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글을 써요. 저녁에는 엄마가 치킨을 사줬는데 참 맛있었다. 친구하고 오늘 싸웠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형식적인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쓰는 이렇게 써요. 그거를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쓰는 글은 100번을 써도 1000번을 써도 글쓰기가 늘지 않고요. 사고력이 늘지 않아요. 그건 노동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팩트를 잡아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하나를 포커스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 밀도 있게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아이들이 일기장에 쓰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쓰는데 그걸 참 잘했어요 라고 사인해서 주는 건 그건 글쓰기 교육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또한 뭐 기행문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심사를 하러 다녀보면 다 그렇게 써요.
첫날 우리는 어디에 모였다, 뭐 버스가 출발하였다, 뭐 1시간 뒤 뭐 고속도로를 달려 어디에 도착하였다, 뭐 어디를 들렸는데 뭐를 느꼈다, 그 다음 이어서 어디로 갔다. 해외여행도 그렇게 써요. 그렇게 쓰는 글은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감동도 없고 유익함도 없어요. 거기서 본 거 하나를 딱 잡아서 그걸 밀도 있게 써야 돼요. 제가 유럽 갔다 와서 기행문을 쓴 게 있는데 저는 그 백야에 대해서 썼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뭐 10도 이상 있으니까 여름에 갔더니 밤 11시인데도 환해.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백야구나. 그래서 백야에 대해서 쫙 썼어요. 그리고 그 백야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내가 유럽에 갔다, 프랑스에 갔고 독일에 갔고, 이건 슬슬슬슬 녹여내면 돼요. 그걸 시간 순서대로 쓰려니까 재미 때가리가 없는 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느낀 거. 그리고 뭐 가령 우리나라는 정말 목조 건물이 많은데 얘네는 정말 석조가 많고 이렇구나. 그걸 느낀 걸 하나를 소재를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쓰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재밌어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는 반복되는 이야기 재미가 없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났다, 뭐 아침에 누구하고 놀았다, 점심은 뭘 먹었다, 오후에는 누구하고 놀았고 학원 가서 뭘 배웠다, 그리고 잤다. 이게 뭐가 재밌어요? 이게 뭐가 유익해요? 그런데 아까 여행기 얘기도 했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내가 하루짜리 여행을 갔다 왔는데 문학단체에서 이제 그 갔다 온 분들 그 여행기를 써서 보내세요 해서 그게 나왔고 나중에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시간 순서대로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를 닿고 점심은 뭘 먹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잘못됐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자,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쓰면.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재미있는 글은 뭐냐? 예. 읽는 사람이 재미있거나 유익할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내가 재밌으면 상대도 재밌는 거예요.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 일반적인 건 내가 재밌던 게 상대도 재밌는 거예요. 나는 재미없고 없으면서 남에게 재밌게 쓰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늘 생각해서 소재를 잡고 쓰는 글이 정말 좋은 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 재밌는 거를 딱 캐치를 하면 그걸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육감님이 뭐 신년 회담을 하시는 걸 1시간짜리를 녹화를 듣고 그걸 기사를 썼다고 치죠. 뭐도 말했고 뭐도 말했고 뭐도 말했고 이걸 다 쓸 거예요? 쓸 수도 없거니와 재미없어서 못 읽어요. 그 중에 중간에 딱 강조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 우리 충남은 앞으로 시험을 안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너무 쇼킹하잖아요. 그걸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 기자들이 대통령 뭐 8.15 특집 연설 뭐 신년 기자회견 이런 거 하면 굉장히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 거, 재미있을 거를 딱 잡아서 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을 보면 역시나 모든 신문이 그걸 포커싱으로 잡아서 쓰죠. 이건 그분들이, 기자분들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으로 뭐가 재밌을까? 어떻게 써야 재밌을까? 저 사람들이 대통령이 1시간 한 얘기 중에 뭐가 제일 흥미로울까? 뭐에 관심을 제일 가질까?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하였다. 대통령은 뭐에 대해서 말했고 뭐에 대해서 말했고 시간 순서대로 말한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면 그건 기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반대가 재미있는 글과 재미없는 글이에요. 이게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미하고 또 뭐예요? 유익해야 된다. 유익하지 않은 글, 즉 무익한 글, 아무 소용없는 글. 이게 뭐냐? 독자의 관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독자의 관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글, 이것도 안 돼요. 너무 유치하다 이건. 또는 도대체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게 썼다. 이런 것도 안 돼요. 읽으면서 시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아, 정말 유익했다.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읽고 생각을 바꿨든지,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든지, 뭔가 내가 변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래야 유익한 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의 관심은요, 나이나 성별 또는 그 학력 수준 등에 따라서 관심도 있는 부분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뭐 K-팝이나 걸그룹이나 댄스 그룹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거는 나는 그냥, 여러분은 또 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게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글을 쓸 때는 보편적인 사람이 읽는 글도 있지만 특정 계층이 보는 잡지, 학생들이 보는 잡지,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학부형들이 보는 잡지, 신문, 학부형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학부형들의 관심은 뭐예요? 입시, 대학 진학, 아이들의 성적,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딴 얘기를 써주면 재미가 없죠. 이해하기 쉽게 쓰셔야 되고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숙제하듯이 아우 나 이번에 뭐 쓰지? 아우 뭐 쓰지? 이건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미 내가 이달에는 뭘 쓰겠다라고 메모가 돼 있어야 돼요. 생활 중에 아 이거는 우리 그 신문에다 쓰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버릇이 돼 있어요. 그래야 재밌지. 갑자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아 내일까지 써야 되는데 뭐 쓰지 하다가 그냥 있었던 일 시간 순서대로 초등학생 일기 쓰듯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 유익함이 없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읽고 내가 참 도움이 됐네.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 좋은 정보를 얻었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수박 그림이 있습니다. 수박.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머릿속으로 수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이 수박의 동그란 사진을 생각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수박의 그 속살, 빨간 속살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진짜 수박이에요? 물론 둘 다 수박이죠. 그러나 우리는 수박을 이쁘게 도자기처럼 관상용으로 산 건 아니에요. 그걸 이쁜 걸 사서 말이에요. 여기 장식장에다가 놓으려고 산 건 아니에요. 시원하게 쪼개서 달고 아삭한 수박을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도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수박이 뭐 동그랗고 줄무늬가 있고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정말 이 수박은 이래서 더 시원하더라. 이래서 더 아삭아삭하더라.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건 수박을 통해서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거, 내 갈증을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알면 거기에 맞는 글을 쓰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간 순서대로 쓴다는 거,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쓴다는 건 눈에 보이는 수박 겉표면만 쓰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세요? 조금씩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운동회를 여러분 학교에서 했어요. 운동회를 했는데 운동회 관련해서 내가 이제 기사를 쓴다는, 리포트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운동회 맨날 하는 거지 뭐 그냥 시간 순서대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쓰면 그냥 운동회를 했다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청룡초등학교라고 제가 했습니다. 청룡초등학교 가을운동회가 열렸다. 그래, 열렸어. 망국기가 펄럭이는 운동장에 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오전 9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온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래, 보냈어. 뭐가 재밌어? 재미가 없잖아요.
개막식은 6학년부터 시작해서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차례대로 이어졌다. 각 반별로 티셔츠를 맞춰 입어서 울긋불긋 고운 빛깔로 운동장을 메웠다. 눈에 보이는 것만 쓰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의미가. 교장 선생님이 오늘 하루 종일 마음껏 뛰어놀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내라 고 말씀하셨다. 들은 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첫 순서는 뭐였다. 그 다음에 뭐였다. 이렇게 쓰니까 이게 초등학생 일기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보이는 것만.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고 아무런 재미도 없는, 유익하지도 않은, 그냥 시간만 때운 글쓰기, 종이만 채운 글쓰기. 그러면 뭐 제가 지금 초등학교 다닌 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예를 또 하나 들었는데 뭘 들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 최고 최다인 걸 하나 딱 잡아서 그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그걸 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재미있는 글쓰기의 사례입니다. 특징을 잡아서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이란 말 들어봤어요? 뭐 하나를 딱 잡아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돋보기를 딱 들이대고 현미경을 들이대 가지고 집중적으로 글을 쓰라는 거죠. 청룡초등학교 개교 이후 20년 만에 첫 외국인 학생이 운동회에 참여했다. 어떻게 돼요? 처음. 우리 학교가 20년 동안에 맨 한국 애들끼리만 했는데 이번에 머리가 노란 외국인 애가 전화가 와가지고 걔가 우리 학교 운동회 와서 얼마나 신기해. 재밌잖아. 일단 그래? 하고 사람들이 얘는 이걸 재밌게 봤구나. 지난달 아버지 직장 이전으로 한국으로 이사온 5학년 폴이 가을 운동에 참가해서 우리 학교 역사상 첫 외국인 운동회 참가자가 됐다. 어쨌든 처음이잖아요. 그죠? 늘 뭐 얘기보다는 처음이니까 소재가 되는 거죠. 이 폴이라는 아이가 한국말은 서툴지만 친구들과 어울려가며 열심히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친구들은 물론 응원을 온 부모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500명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누가 봐도 외국인인 아이,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애가 있으면 다들 걔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모들도 아이고 쟤 어떻게 잘 어울리네 라고 쳐다보겠죠. 폴은 5학년 남자 달리기 중에 6명 중에 1등을 차지해서 친구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폴이라는 아이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폴에 대해서 쓴 것 같지만 이날 운동회가 열렸구나. 이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걸 굳이 9시부터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뭐 이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점심시간에는 급식실에서 특별식으로 제공된 육개장. 자, 여러분은 중고등학생이면 육개장 좋아하죠. 잘 먹죠. 그러나 외국인 11살짜리 애가 육개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한테는 대단히 독특한 이벤트입니다. 왜? 맵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평소에 잘 즐겨 먹지만 얘네들은 매운 거라고는 일절 안 먹는 애들이에요. 근데 점심시간에 육개장이 나왔어. 그러니까 얘들이 이 아이가 처음 먹어봤는데 이 국은 너무 맵다. 그러나 참 맛이 좋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신기해했다. 친구들은 폴이 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다. 재밌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사례를 들어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가서 시간 순서대로 늘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쓰면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다. 재밌으려면 현미경이나 돋보기를 갖다 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제목이 중요하다는 얘기 좀 드리겠어요. 자, 제목은요, 전체 본문, 바디라고 그러죠. 이 본문이 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한 줄로 축약된 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해서 깔려있는 이제 정보나 기사를 볼 때 뭘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나요? 제목이죠. 제목이 재밌을 것 같다. 제목이
유익할 것 같다 하면 들어가죠. 근데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뭐 나는 관심 없으니까 유익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너무나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서 사람들을 낚시질하는 이런 그 피해가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 글을 쓰고 할 때는 제목을 그렇게 사기치듯이 허황된 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요.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잡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90분짜리를 찍는데요. 그냥 글쓰기 비법,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평범한 제목으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유튜브에 접속을 안 합니다. 당신도 천재 글쓰기를 할 수 있다 라든가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나도 천재가 돼 하고 들어오죠. 그러나 그거는 뻥카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재미있거나 유익하게, 재미있게 또는 유익하게 글쓰기 이렇게만 해놓으면 사람들은 이게 뭔가 글쓰기에 대한 요령을 가르쳐주는 꼭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목이 정말 중요해요. 자, 끝에 보세요. 자, 가을운동회 열려. 이게 제목이 재미없는 제목이에요. 가을운동회가 열렸는데 뭐가? 자, 원 없이 뛰어놀아 보자. 이것도 좀 재미가 없긴 없는데 뭐지? 뭔데 원 없이 뛰어놀지? 이게 이 학교 뭔데 원 없이 뛰어논다는 거야. 들어가 보니까 운동회 얘기. 자, 오늘 어느 고등학교 학생 임원회의 열려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임원회의를 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뭘 의결해냈느냐, 뭘 결정했느냐. 우리 학교 등교 시간을 30분 늦추기로 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팩트 아니에요. 이게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인데 제목을 잡을 때 정말 신중하게 다룹니다. 제목을 다룰 때. 왜냐하면 제목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책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냐 안 사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목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차를 몰고 가다가도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 꺼내서 메모장에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메모하고 이런 게 저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이 되셔야 좋은 글쓰기, 좋은 소재 찾기, 좋은 제목 잡기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는 6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화 원칙. 지금부터는 이제 글쓰기에 1시간 동안은 뭐예요? 글쓰기에 소재를 잡고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뭐예요? 글쓰기에 이제 실제예요.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까지는 뭐예요? 무엇을 쓸 것인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학교 수업 시간에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기사는 6화 원칙에 맞게 쓴다. 즉 6화 원칙이 뭐냐면 6 다음에 숫자 6 다음에 하자가 한자로 어찌 하자입니다. 어찌.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OWH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영어를 배우다 보면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이걸 배웁니다. 이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who 누가,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why 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 OWH 즉 6화 원칙이 문장 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특히 기사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궁금증을 입어요. 기사를 읽는다는 것은 뭔가 궁금증을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학교요? 어느 학교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누가 했다는 거야? 학생이 한 거야? 학부모가 한 거야?
남학생이 한 거야, 여학생이 한 거야? 1학년이야, 6학년이야? 1학년이 이런 걸 했을 때는 대단하다고 해서 기사가 될 수 있는데 6학년이 하면 6학년이 그걸 누가 못해? 라는 게 될 수 있으니까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무얼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작성하고 나서는 한번 그 문장 내에서 이 OW1H 즉 육하 원칙을 한번 찾아보세요. 더듬더듬. 그래서 누구구나, 언제구나, 어디서구나, 이게 완벽하게 갖춰지면 내가 글을 잘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소리내서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냥 묵독, 이렇게 눈으로만 읽을 때와 소리내서 읽을 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어색하고 잘못된 표현, 좀 뉘앙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어감, 언어의 감촉,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 들어와요. 미숙한 표현이 뭐고, 내가 표현을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주술 목 구조. 영어에서 S 플러스 V 배웠죠. 주어 수로. 문장을 길게 쓰다 보면요, 이 주어 수로가 엉클어집니다. 주어 수로가 엉클어져 가지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뭘 쓰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장을 짧게, 즉 마침표를 자주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글쓰기가 훨씬 편해지고 나도 쓰기 편하고 읽는 사람도 읽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방어, 사투리가 말로도 또는 글로도 표현됩니다. 이런 것은 글쓰기에서는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사투리로 글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일반적인 글쓰기 강의를 할 때와 오늘은 기사문 작성, 여러분들이 이제 기자잖아요. 학내 기자다 보니까 이 기자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때는 기사문 쓰기를 가르쳐야 되겠죠. 기사문 쓰기,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다 역피라미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은 따로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이해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직접 써봐야 돼요. 직접 내가 이렇게 이 노트북을 열고 또는 볼펜을 가지고 직접 써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이론만 전달해서는 이게 체득이 안 돼요. 계속 실험을 하시고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 강의상 체험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팩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이달에 5만 원이 필요해요. 용돈이 5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엄마한테 이제 엄마 용돈 5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2가지입니다. 방법은 2가지예요. 첫째, 엄마 나 5만 원 필요해요. 네가 왜 5만 원이 필요해? 뭐 사야 되고요, 뭐 사야 되고, 어디 우리 친구들 모임에 회비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서 만 원 해서 5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 생일집에 가야 돼요. 1만 원 필요하고요. 내일 참고서 사야 돼요. 1만 원 필요하고요. 또 뭐 우리 뭐뭐 하는데 1만 원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5만 원이 필요해요.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5만 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 사람의 핵심이에요. 이걸 앞에다 쓰느냐 밑에다 쓰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두괄식이다, 미괄식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고등학생 정도면 뭐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다가 포인트를 줄 거냐 뒤에다 포인트를 줄 거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 이 돈도 필요하고 이 돈도 필요하고 이 돈도 필요하고 해서 합이 5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할 거냐, 아니면 5만 원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먼저 하고 밑으로 뭐뭐뭐뭐에 쓸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게 차이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이라 그러죠. 이 나라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배워와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논법으로 글쓰기를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즉 결론이 어디 있다? 밑에 있죠. 한중일의 글쓰기는 서론, 본론, 결론 또는 기승전결 4단 논법, 3단 논법으로 해가지고 여튼 결론을 밑에다 쓰는 겁니다. 이게 중한일, 한중일의 글쓰기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글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두괄식 글쓰기는 결론을 먼저 쓰는 겁니다. 나는 5만 원이 필요하다. 글을 쓰는 사람이 제일 먼저 5만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두고 왜 필요하구나를 밑으로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영미식 글쓰기라고 합니다. 영미라는 건 뭐예요? 영국과 미국. 서구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결론을 먼저 쓰고 결론이 왜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부가 설명 밑에다 하는 글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실 텐데 이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시면 정확한 두괄식 글쓰기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을 위에다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부연하는 겁니다. 이게 영미식 글쓰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권의 글쓰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깊게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된다는 거. 지금은 이제 이메일, 카톡 이런 게 일반화됐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시내에 나와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편지에다가 필요한 건 5만 원이에요. 근데 대뜸 5만 원 주세요라고 쓰면 너무 불손하고 미안하고 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잘 계신지요? 식구들은 잘 계신지요? 누렁이도 잘 있는지요? 이런 얘기. 아버지도 건강하신지요? 저도 떠나 있으니 집이 그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참 쓰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저 5만 원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한중일 사람들은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충분히 뜸을 들이고 워밍업을 한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영미식 스타일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는 글을 읽다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부터 얘기해. 결론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영미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글쓰기, 말하기가. 그래서 우리는 결론부터 얘기를 해놓으면 대화하기가, 글쓰기가 훨씬 편해요. 이게 바로 기사 쓰기예요. 기사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면 역피라미드라는 게 뭐냐면 중요도가 밑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점점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분량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말을 맨 위에 쓰고 그 다음 중요한 말을 그 밑에 점점 기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지금 3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근데 이 기자가 리포트를 하는데 5분짜리 리포트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분 하고 필름을 잘라버리죠. 그럼 뒤에 2분은 날라가요. 그래도 앞에서 중요한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뒤에 말은 없어도 돼요. 이해가 돼요.
이미 내가 5만 원 필요하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다 했어요. 이게 역피라미드예요. 이게 기사 작성의 기본 글쓰기예요. 이건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한중일 스타일로 서론, 본론, 결론 해서 결론을 맨 마지막에 쓰는 글쓰기가 너무나 익숙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내면화되어 있어서 이거 쉽게 안 고쳐집니다. 이거를 고치려면 저한테 와서 한 2시간 이상 특강을 따로 받아야 돼요. 요것만,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만 하세요. 이렇게 쓰는 게 기사문이다 라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 삼각형이 하나는 밑변이 넓고 하나는 윗변이 넓죠.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도예요. 서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의 밑변을 넓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미괄식이죠. 미가 뭐예요? 꼬리 밑자죠. 꼬리에다 중요한 말을 둔다. 귀납적으로 한다. 예. 어느 나라에서 쓴다고요? 예, 동아시아 한중일 사람들의 글쓰기입니다. 자, 반대로 리드라는데 리드가 뭐예요? 뭔가를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문장. 전체를 끌고 가는 문장. 즉 기차로 치면 기관차. 기관차가 있어야 이게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차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드를 처음에 이러이러한 뉴스가 있다. 여기서는 이걸 말하겠다라고 딱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뉴스를 던진 화두를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이게 쉽게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쓴 글을 프린트해서 한 장 놓고요. 기자들이 기사를 쓴 글을 프린트해서 한 장 놓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의 키워드가 도대체 어디에 있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글쓰기는 쉽게 말해서요. 결론이 밑에 있으니까 뭐예요? 답답하죠. 숨 막히죠. 언제 이 사람이 하려는 얘기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휙 보이게 되죠. 도대체 뭐야? 결론부터 말해봐. 결론부터 말해봐. 한국 사람들 하는 얘기. 말할 때는 결론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글 쓰는 건 결론을 뒤에 쓰려고 하는지. 이게 5,000년 문화예요. 5,000년 동안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냥 DNA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유전자를 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뭔가 뜸들이는 버릇. 결론을 먼저 써야 돼요. 이게 영국과 미국식 글쓰기입니다. 영미식 그 기사체를 보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훨씬 전달력이 있어요. 이런 글쓰기 훈련을 영미식 뭐 결론부터 써라 이런 책도 나와 있는 거 여러 봤어요.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역시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고요. 근데 이 주장이 맞고 옳은 말이긴 한데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고 바로 두 가지 글쓰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훈련이 따로 필요합니다. 예. 자, 최대한 쉽게 써라. 제가 책도 쓰고 글도 쓰는 사람인데 제가 제 자랑 좀 잠깐만 할게요. 사람들이 야, 네 글은 읽으면 속속속속 잘 들어온다. 이해가 잘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듭니다. 저로서는 이게 최고의 칭찬을 듣는 건데 즉 글을 쓴다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남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도 내가 느낀 생각을 똑같이 느끼게끔 기회를 준다는 의미거든요.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소위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는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은 막 너무 잘해요. 청산유수예요. 정말 말이 막 논리적이고 말 잘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는 없어요. 사실은 말은 잘하는데 글이 안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개는 말이 되는 사람은 글도 돼요. 어느 하나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말과 글은 표현을 입으로 하느냐 손으로 하느냐의 차이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 말은 되는데 글이 안 되거나 또 반대로 글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학습 부족입니다. 이 사람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충분히 뭐 어휘력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표현을 못 한다는 건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쓰는 버릇을 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쓸까를 강의해달라는 주문을 가끔 받는데요. 어떻게 쓰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금방 고쳐져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뭘 쓸 건지, 뭘 써야 재미있고 뭘 써야 유익할 건지를 생각하고 내가 뭐를 쓰고 싶다라는 그 소재를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자들이요, 기사 쓰는 거 쉬워해요. 뭘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뭘 쓸지를 아침에 딱 나와서 하루 종일 내가 돌아다니면서 기사거리를 잡아내는 거.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남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잡아오는 게 어렵지 쓰는 거야 그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력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거나 하면 그 사람이 쓰는 어휘 수준이 드러납니다. 어휘라는 말 아시죠? 이제 낱말, 단어 이런 뜻이죠. 어휘 수준을 들어보면 그 사람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는지가 가늠이 돼요. 이 어휘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말을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욕설을 하거나 무슨 이 비속어를 많이 쓰거나. 그러나 배운 사람들은 그 쓰는 용어가 굉장히 정갈하고 아주 그냥 적절한 그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요. 그래서 들어보면 굉장히 명료하게 이해가 되고 품격이 느껴지고 이게 바로 어휘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휘력을 기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든지 낯설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바로 스마트폰을 갖고 스마트폰은 게임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낱말 사전 다 나와요. 어원 사전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왜 이렇게 쓰게 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습관이 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이 어휘력이 막 정말 원자폭탄 터지지 빠바바바박 막 터져요. 그러면 글쓰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후수수 써져요. 대폭발이 일어나요. 그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쓸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죠. 주제와 소재를 찾는 거예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 있어야 이 앉으면 글이 나가는 거지. 뭘 할 얘기 자체가 없는데 글을 쓴다는 거는 쓰는 사람도 고통,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더 고통. 왜? 재미가 없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몇 장이요 이거 막 20장 써야 되는데 인제서 10장이네. 지겨워 죽겠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전달하고 싶은 게 많으면요 그 20장도 부족해요. 여기에서 필터가 안 돼서 그래요. 늘 글감을 찾고 주제를 찾고 하는 거 이게 되면요 작성하기는 됩니다. 고쳐쓰기 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면서 계속 퇴고한다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휘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어휘력을 자기만 아는 굉장히 고급진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그것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읽고 술술술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과 글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써야 돼요. 게으름 하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태 처음 들어보죠? 그런 말이 있어요. 법조문 같은 거 보면 뭐 이 사람을 직원으로 썼는데 본무에 해태하여, 이게 뭐예요? 봉급을 받으면서도 일을 게을리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법조문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뭐예요? 상대방의 안면에 타액을 뭐 이렇게 뭐예요? 안면은 뭐예요? 얼굴. 타액이 뭐예요? 침. 상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쓰면 될 걸 뭐 상대의 얼굴에 타액을 가격하여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글은 좋은 글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평이한, 그러면서도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면 훨씬 편해요. 사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받을 때 그렇잖아요. 어떤 걸 얘기를 해줬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면서 사례를 들어주면 이해가 샥 되죠. 바로 그겁니다. 글을 쓸 때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지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상대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가장 적절한 내가 겪었던 사례를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렇게 쓰면 사례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야 뭐 이제 한자를 별로 안 쓰고 좋아하지도 않겠지만 어른들은 또 근데 이제 한자가, 우리나라는 이제 한자 문화권 국가이기 때문에 한글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자로 써주면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공기고 밥 퍼먹는 그릇도 공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한자를 통해서 이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한자 공부도 많이 하시면 정말 그 어휘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부득이하게 한자를 쓸 때는 반드시 병기를 가로치고 한글로 뭐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글을 쓰다가 자꾸 중간에 고치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 하나의 문장, 하나의 글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가면서 고치세요. 이게 수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배드는 뭐예요? 나쁜 거죠. 나쁜 사례, 좋은 사례를 가지고 직접 글쓰기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잖아요. 자, 배드입니다. 나쁜 사례입니다. 우리 학교 축구부 충남 1등 차지. 땡땡중 땡땡중 차례로 이겨.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 순서대로 쓰지 말라고 그랬죠. 자, 중학교 충남 도내에 있는 10개 학교, 뭐 16개 학교라고 그러죠. 16개 학교가 나와서 토너먼트로 했어요. 경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볼 때는 1차전이 제일 앞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전, 준준결승, 그 다음에 준결승, 결승. 이렇게 가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글을 쓰면 우리는 16강 준결승에서 어디를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준결승에서는 어디를 몇 대 몇으로 이겼다. 그 다음 준결승은 몇 시에 했는데 누구를 이겼다. 결승전에 가서는 누구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중요한 게 결승이에요, 16차전이에요. 결승이 중요하죠. 우승을 했는지 준우승을 했는지가 궁금하죠.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쓰는 글쓰기, 결론을 나중에 쓰는 글쓰기는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16강전에서 어디를 상대로 이겼다. 8강전에서는 어디를 이겼다. 4강전 때는 어디를 이겼다. 사람들은 그 16강전, 8강전, 4강전 기사를 읽으면서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요. 도대체 이긴 거야, 진 거야, 우승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피라미드식으로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부터, 결승부터 쓰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해서 우승했다. 결승전에서 누구를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준결승, 준결승. 그래서 이에 앞서서 준결승 때는 어느 학교를 이겼다. 예선전에서는 어디를 이겼다. 이렇게 써주면 읽는 독자가 이해도 빠르고 답답함이 없어지죠. 자, 배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학교 청룡중 축구부가 교육감기 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 참가했어. 벌써 스트레스가 탁 오지 않아요? 아, 참가한 게 뭐가 중요해? 꼴찌를 한 건지 1등 하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경기는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1일부터 4일까지 열렸다. 아, 그래. 뭐가 중요해?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16강전에서 첫 상대로 땡땡중학교를 맞아서 1대0으로 승리했다. 다음날 8강전에서는 뭐 땡땡중학교에 뭐 뒤지다가 후반에 2골을 성공해서 이겼다. 그래. 여기까지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이 숨이 여기까지 차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궁금해서. 3일째 준결승에서 땡땡중학교를 맞아서 0대0으로 비겼는데 승부차기에서 이겼다. 마지막 결승전에서 땡땡중학교를 상대로 전반과 후반에 각각 한 골씩을 넣어서 2대0으로 이겼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겼다. 우승했다. 우리 학교 개교 이래 최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걸 왜 자꾸 밑으로 까냐고요. 이걸 위로 자꾸 땡기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인가 못 쓰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 내가 보이는 것만 쓰고 있나. 내가 시간 순서대로 글을 쓰고 있나. 이 두 가지만 셀프 점검을 해보세요. 그 두 가지에 만족하고 있다면 나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인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배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네, 굿이 있겠죠. 굿. 자, 여러분들은 아까 그 글을 통해서 16강, 8강 가다 보니 숨 넘어가고 답답했죠. 그럼 이 글은 자, 청룡중 우리 학교 청룡중 축구부가 창단 후 처음으로 충남도내 대회 정상에 올랐다. 벌써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결론이 나왔으니까. 우리 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전국대회는 아니지만 도내 대회에서 16개 중학교 중에 우리 학교가 1등 했다.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청룡중학교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게 차례대로 나오고 있죠. 계속된 교육감기 충남 중학 축구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서 강호 땡땡중학교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했어. 그래서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어. 통상 우승팀에서 뭐가 나오죠? MVP가 나오죠. 그래서 이날 전반과 후반에서 각각 한 골씩을 넣은 김땡땡이가 어떻게 됐어? 대회 MVP가 됐다. 중요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충남 중학교 전체에서 우리 학교에서 MVP가 나왔고 우리 학교가 우승했고 이게 중요하지. 16강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고 8강전 이건 숨 넘어가는 글쓰기예요. 중요한 것부터 결론부터 딱딱딱 짚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피라미드 그림을 갖고 설명드렸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도가 점점점 떨어진다. 바로 이거잖아요. 자, 우승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결승전에서 어떻게 이겼는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MVP를 탄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4강, 8강, 16강. 그래서 전날 준결승에서는 4강에서는 어디를 이겼고 2일날 8강, 그 다음에 1일날 16강에서는 어디 학교하고 어디 학교를 차례로 이렇게 이겼다. 얼마나 정리가 가지런해요. 중요한 순서대로. 이게 미국과 영국 스타일의 글쓰기예요. 자, 요게 한국 사람들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관공서에서 뭐 이렇게 문서를 만들 때 또는 논문 같은 거 대학에서 논문도 옛날에는 결론이 맨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글쓰기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그 관공서에서 문서 같은 거 만들 때 맨 앞에 박스 하나를 쳐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딱 쳐서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뒤에다 부가 자료로 쓰죠. 그래서 결재권자가 딱 보고 이게 뭔 얘기인지를 단숨에 알아보게. 다 읽어보고 끝에까지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줄로 핵심을 정리해서 딱 써줘요. 논문도 그래요. 이 논문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다 읽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고 여기서 새로운 이론은 제시하는 건 이거다라는 걸 앞에다가 딱 요약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만 읽고 나면 아,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가 뭐구나 해서 뒤에 걸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영미식 글쓰기가 한국 사회에 안착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논문은 이제 결론을 뒤에다 쓰지만 이제 어떤 그 변형을 줘가지고 앞에다가 최종 결론을 요약해서 넣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제가 배드와 베스트 사례를 갖고 읽어주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만드느냐고 힘들었어요, 저도. 자, 학교 신문을 이제 만들려는데 재미있게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소식지가 됐든 우리 이제 우리 도내 기자단들이 쓰는 소식지가 됐든 중요한 건 뭐 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친구들이 내가 쓴 글이 인쇄돼서 나오든 인터넷에든 있으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많이 읽어줘야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많이 읽어주고 야, 너 그거 썼더라, 잘 썼더라 하면서 재밌더라, 유익하더라 이래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그 글을 읽지 않아요. 나는 되게 고생해서 썼는데 읽지 않아요. 왜 안 읽어요? 간단해요. 재미없으니까 안 읽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흥미롭지가 않은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유튜브를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인터넷을 하든지 밖에 나가서 농구라도 한 게임 하는 게 유익하지 재미없는 글을 읽는 건 고통이에요. 글쓰기 아니 뭐 재미없는 글을 읽는 건 글 읽고 뭐 이게 공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그냥 원천적인 거부감을 주는 오히려 해악이에요. 재밌으면 읽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담으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1박 2일 부산 여행을 갔다 왔으면 아침 출발부터 저녁 그 다음날 도착해서까지 그 모든 과정을 글에다가 시간 순서대로 다 쓰려고 하면요 재미도 없는 게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난 부산을 1박 2일 갔는데 야, 그 광안대교가 정말 멋있었다. 우리 충남에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 광안대교를 보고 내가 느낀 걸 쫙 쓰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부산 갔다 온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는 누구랑 갔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갔다,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읽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 다 풀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야, 그 광안대교 나도 가보고 싶다, 또는 맞아 나도 갔다 왔는데 되게 멋있더라, 우리 충남에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동감하든지 아니면 그게 뭐가 필요해 라고 반감을 하든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천안 가서 기차를 탔다, 뭐 그 김밥을 먹었다, 이렇게 쓰면 뭐가 재밌냐는 얘기예요. 아무 재미가 없는 글은 쓰는 사람도 노동, 읽는 사람도 고역이에요. 정확하게 포커스를 잡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힘을 줘서 얘기하고 그게 전달될 때 읽는 사람은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이 뒤에 사진은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진도 아주 집중해서 찍는 거예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재미없는 건 과감하게 버리세요. 해운대 가서 떡볶이 먹었는데 뭐 맛있었다. 그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면 빼세요. 재미없는 건 빼세요. 그리고 또 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은 별로 그럴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어른들 회사에서 일하는 걸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일하기 싫으니까 일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용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옛날에 했던 자료를 꺼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놓기, 날짜만 바꾸기. 이건 습관이 되면 절대 글을 쓸 수 없어요. 그런 습관은 그 사람의 사고력, 어떤 문장력, 어휘력을 다 죽이는 지름길이에요. 일을 빨리 하고 한 것처럼 표시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안 돼요. 글쓰기를 남의 걸 숫자만 바꿔서 내 걸로 만든다?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맨 위에 2개 있는 기사와 사진을 꺼내 왔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군지 보여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 윗부분, 천정 부분, 밑에 바닥 부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제가 뭐라 했어요?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버리라고 했죠. 바로 이거예요. 사진을 하나 쓰더라도 이 전신 사진보다는 이 선수의 얼굴 표정이 살아있는 이 사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쓰냐면 제22회 충남도지사배 골프대회라는 걸 넣고 싶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요 정도만 써도 다 나오잖아요. 골프대회에서 얘가 우승했구나. 그리고 이제 제목도 보세요. 이수민 학생 제22회 충남도지사배 골프대회 초등부 1위. 이거보다 좀 해서 재밌게 이수민 충남 최고 골퍼 인증 뭐 입증 이렇게 하면 얘가 최고 골퍼라는 거 뭐예요? 우승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 대회가 뭐였냐면 제22회 충남도지사배 골프 대회였다.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목도 한 바퀴 돌려서 좀 읽고 싶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써야 될 것이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 절대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 많잖아요. 지금 위에 천정, 우리가 천정이 뭐가 중요해요? 필요 없어요. 밑에 바닥 카페트가 뭐가 중요해요? 다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표정이에요. 이 사람이 우승을 했을 때 막 그 감격스러워하는 이 표정,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담아내셔야 돼요. 자, 사진도 나오네요. 제가 요 사진 좌측에 있는 사진 2장은 그대로 그 사이트에서 받아내린 거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 2장은 제가 고친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을 다 걷어낸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사진 2장 보세요. 바닥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천장과 바닥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밑에 보도블록 하고요. 위에 나무 부분을 다 쳐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해지고 집중력이 생기죠. 밑에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들, 옆에 다른 사람 나오는 거, 보도블록 나오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다 지우고 집중을 했죠. 집중. 그랬더니 사진이 훨씬 더 깨끗하고 전달력이 있죠. 글쓰기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요게 마지막이에요. 예, 가남초등학교가 이게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인터넷에 실린 걸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제가 만약에 고친다면 이렇게 고치겠어요 하는 게 우측에 있는 겁니다. 가남초등학교는 26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보이는 것만 쓴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썼어요? 가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선다, 본다, 손 흔든다, 확인한다, 건넌다, 횡단보도 통과 요령을 정확하게 익혔다.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윗부분으로 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킬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시간 순서가 중요하냐? 그건 안 중요하다. 핵심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촬영하는 일자하고 그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날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업로드되는 날짜에 저도 참여를 할 테니까 뭐 단체 카톡방을 열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즉답을 하는 시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글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 재밌든지 유익하든지.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글은 뭐하라? 쓰지 마라.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다. 자, 이해를 하셨으면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글쓰기에 대해서, 기사 쓰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훈련하고 좋은 글을 많이 읽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나눔 기자단 활동에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입니다. 궁금증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금 들어와 계신 카카오톡방에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본 영상은 행복나눔 기자단 전문성 강화 연수로서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비대면 연수에 참석해 주신 행복나눔 기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